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횡포를 끝장낼 수 있는 희망찬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백모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용산 이전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안 다룬 이유는 저가 윤석열 정부가 망해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다룬 게 아니라 저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나 국제 정세 그리고 이 교육감 단일화 운동 이런 쪽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잘 다루고 있어서 안 다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좀 개념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용산 이전을 중심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와 전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쉬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엉켜갖고 집에서 못 나오니까. 예. 그거 같이 찍었으면 저 격리 위반이야. 그렇죠. 예, 재판 받아요. 그 예. 재판 2개나 걸렸는데 또 3번째 걸리면 그렇잖아.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재수가 좀 안 좋으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엎치락뒤치락 용산 이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일단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일 대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네. 자충우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신도 그랬으니까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소문에 듣기로는 민주당이 지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부를 해서 목리를 부리고 예비비 집행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난처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냥 텐트로 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은 나 몰라 모르겠다. 아몰랑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쯤 되니까 온갖 시중에 소문은 또 브로치가 또 발견되고 그랬는데 지금 저 청와대가 리모델링한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예. 우리 김정숙 여사 키워하는 김정숙 여사가 여러 집을 그동안 많이 너무 뜯어고쳐놔서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느라고. 좋게 얘기하네. 새 살다가 나갈 때 원복해놓고 나가야 돼. 그렇죠. 원복하느라고 리모델링한다 이런 그게 소문, 딸도 있었다 그러죠. 소문까지 돌고 있는 거죠. 저는 피부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이 김멜다 흔적 지우기가 아닌가 이러면서 코미디인지 아니면 흉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팔짝팔짝 뛰고 있죠. 윤석열 눈에 뭐가 씌었냐, 왜 그렇게 용산 이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그렇게 고집부리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그냥 윤 당선인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그렇죠. 공격하든 말든. 윤 당선인은 나 5월 10일에는 저기 개방할 거야. 그랬대죠. 거기 내가 원하거든.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 용산 이전 반대 논조를 사실 물꼬를 제일 먼저 튼 게 조선일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조선일보가 논조를 바꿨지. 그걸 언급을 안 하죠. 네, 안 하죠, 별로. 안 하고 비교적 쿨하게 좀 윤 당선 그 의도에 맞게 논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도. 예, 김대중 그 양반이 아주 의미심장한 뭐였죠? 윤 당선인은 윤석열은 잃을 게 없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 소리지. 앞뒤 안 볼 사람이니까 야 몸조심해서 우리 기어야 돼. 그 시그널 신호탄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게 김대중 칼럼 보면서 뭐라고 교활하다 그러면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노회하다. 노회한 노인께서 한 발 빼시네. 시그널 올리시고 계시네. 지령을 내리셨구나. 앞으로 조선일보 논조 상당 기간 동안은 윤 당선인과 함께 가는 그런 논조가 되겠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동화가 늦잖아요. 동화는 또 뒷북치면서 처음에 이거 용산 이전 반대했을 땐 조선이 반대를 치고 나갔는데 조선이 뒤로 물러서고 요새는 인모교대에서 동화가 뒷북치고 있어요. 요새. 그 유명한 송평인 씨가 또 그러고 근데 그냥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괜찮은데 너무 생각이 좁거나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 뭐 11명 내세워서 11명이 나서서 뭐 지금 뭐 안보 공백이 온다 그래서 이전에 반대하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들 1000명에 열받아가지고 니들은 11명이지 우린 1000명이야. 별만 한 3000개 모여갖고 별 수주로 찌면 한 3000개 돼요. 그래서 그 안보 공백 없다. 예. 이전해도 된다라고 또 저기 지지 성명을 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엎치락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앞거는 나는 조갑재 대표야. 저도 놀랐습니다. 유튜브가 한 번씩 이렇게 뜨니까 네. 갑자기 이 건물은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국방부 사진 딱 찍어놓고, 찍어놓고, 저게 조갑재 유튜브의 썸네일이에요. 예. 근데 그 밑에 또 더 웃긴 게 경복궁과 창덕궁만큼은 아름다워야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오글거려. 너무 오글거려. 조갑재 선생님답지 않다.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가사의입니다. 저한테. 불가사의한 존재야.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뭐 평소 때는 뭐 비슷비슷한 생각이고 결정적일 때 어깃장 놓고 쫓아가 칼질해요. 그리고 전혀 180도 다른. 네, 결정적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나와요. 이 바닥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이 조갑재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조갑재 대표 제일 경계를 해요. 그래, 저기 지금 그래. 뭐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아니 여기서 왜 경복궁 창덕궁 스토리는 왜 나와? 왕정복고 하자는 거야? 청와대도 아니고. 자, 이게 이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이거랑 관계돼 가지고 이 용산 이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잠깐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 사실은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사실은 뭐 우리가 임페리얼 한 건지 안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집중된 권력의 최상위에 서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건 시정잡배와 분리된 구중궁궐에서 그렇죠. 비서진에 둘러싸여서 이 관리나 정치인들의 아련을 받아서 하고 결정해 주는 거. 이게 제왕의 모습이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내각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에 국가를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비서진이 내각 위에 서서 내각을 지휘하는 사실 소내각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제왕적인데 이게 용산으로 나오는 순간 용산이라는 데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번잡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잖아요. 말하자면 옛날로 치면 시장을 뜻하거든요. 그래. 마켓플레이스를 뜻해요. 시장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시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리스 민주주의의 그 아고라. 아고라라는 게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그 그리스 민주주의 시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서 나오듯이 저런 그 광장에 이제 그 천막 펼쳐놓고 좌판들 쫙 있고 저기서 사람들 오가면서 소크라테스도 저기서 강연했고 그렇죠.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저기서 오갔어. 그래서 저기를 오간다 그래서 소요학파야. 소요학파죠.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그 위에 이제 파르테논 바로 밑에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할다든지 이럴 때 또 좀 정치적인 연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모여서 했던 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도 시장이었어. 시장이었죠. 신전 밑에는 시장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신전 밑에 있는 시장이에요. 신전 밑에 있는 그러니까 종묘 앞에 있는 육전거리야. 맞아. 우리가 종묘가 신전이잖아. 그렇죠. 말하자면 그리스로 갖다 놓으면 종묘 앞에 그 앞에 종로통 시장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전거리에서 그게 사람들 모여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로 나오겠다는 거라, 이제 시장으로,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못 해. 왜냐하면 이제, 민초들, 국민 개개인의 표를 받은, 위임받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제왕이 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 헌법으로 보면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헌법에 그 국회 권한이 굉장히 비대하게 강화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87년제 체제, 그러니까 민주화 때 만들어져 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 놨다고 헌법이.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큽니다. 헌법 고쳐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 법조 인사들까지 다 짜갖고 날뛰었었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뭐 언론 다 날뛰고. 근데 헌법이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란 공간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인치 그리고 그 비서진 그다음에 비서진. 그 항맥 인맥에 의한 인치 그다음에 이거랑 관계 있는 거지 헌법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윤석열은 이제 저거잖아. 그 나보다 2년 아래에 저거죠. 저 뺑뺑이. 예. 항맥 인맥이 일단 없잖아. 충암고 항맥 그거 옛날에 저 축구만 좀 잘했지. 그렇지. 야구 좀 잘하고. 야구 잘했죠. 예. 그거 지금 충암고 항맥이 뭐가 있어요? 인맥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항맥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저기 뺑뺑이 이래 뺑뺑이 이런데 김막힌 고등학교야. 마포. 마포 고등학교. 마포 고등학교가 거기가요. 주간 야간이 다 있는데 마포 고등학교 야간은요 고등학생들한테 남산공전 애들이 설설 기었어. 뭐 저기 김무성이 뭐 중동 나와서 뭐 이거 좀 했다고 웃기지 말라. 중동 애들 마포 앞에 오면은 오줌도 못 싸고 가. 눈 딱 내려 깔고 가야 돼. 우리 엄청난 항맥을 가지나.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못해요. 윤석열한테는. 그쵸. 특히 용산 나오면 나오세요. 이거 잘 나오시는 거야. 나는 100% 찬성해. 처음부터 찬성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87년 이후에 청와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세크터리 기능, 비서 기능하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국가 기획이라든지 중요한 말하자면은 기획 업무에 집중하고 내각이 책임 경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왕이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하고 프레스 다방에 가서 믹스커피 마시고 용산 북새통에서 노나? 저 용산 북새통이야. 용산 북새통이 되죠. 그럼요. 앞에 지금 우리가 뒤에 연합사나 혹은 전쟁기념관 뒤쪽 한 100만 평이 넘는데 뭐 50만 평 이상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시장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센트럴파크 같이 센트럴파크 같이 되는 거죠. 센트럴파크 같이 되는 거 뉴욕에. 예. 자, 그런 다음에 저기도 또 북악산과 청와대는 또 공원이 되잖아 하나. 그렇죠. 이거 저기 윤석열 이전으로 떼돈 번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구야? 용산. 누구야? 그 고생고생한 주대한 선배.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주대한 선배가 그 양반이 이제 2006년에 민노당 정책기획실장인가 할 때 이제 종북과 싸웠지. 1심에 간첩단 사건. 그래서 그때 쫓겨났지. 쫓겨날 때 따라 나온 게 심상정 노회찬인데 심상정 노회찬은 배가 고파서 다시 기어 들어갔고 이 주대한 선배 혼자만 밖에서 계속 종북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16년을 버틴 거라. 그 생활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도와갖고 그 두고두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그 저기 후암동에 재개발이 지정돼 있는 지역이야. 그거를 아주 주 선배 이렇게 댁을 싸게 구했지. 요번에 내가 보기에는 한 5억 벌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저기 주 선배는 부탁합니다. 시장에서 시정에서 또 그런 맛도 있어야죠. 그 집 지붕 이중화 아이디어는 내가 냈어. 그 집 고칠 때 그 이제 샌드위치 파넬로 지붕을 한 겹 더해서 여름 복사율 좀 줄이자. 그 다락방이 이제 주 선배 그 저거예요. 그 저기 서재.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게 이제 한번 우리 저기 한양도 왜 또 여러 가지 원천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1세기의 정도전의 부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정도전이 왕십리 주장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가 지금 사대문 안을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무학대사가 또 지정한 자리는 이쪽은 아닙니다. 그 무학대사가 원래 이제 사대문 안을 주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궁이 앉는 자리는 지금 창경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경궁과 서울 지금 이제 연건동 그 뭐야 서울치대 서울의대 그 지역으로 하고 향이 그러면 이제 동으로 가요. 근데 이제 또 이 속설에 왕의 땅 왕은 남을 향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쪽이 고집이 됐고
근데 이 뒤에 있는 북악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절벽이에요. 악산이지. 안개 절벽이라서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조선 왕 중에서 좀 안정되게 네. 치세를 한 왕들은 네. 창경궁에서 옆에 성균관 학사들을 놓고 굉장히 네네. 화친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저걸 이제 무슨 정도전 뭐 무학을 무슨 풍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저 풍수 안에 들어있는 예. 인문지리적인 조건을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 정도전이 왕십리를 주장할 까닭은 인문지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일단 저기가 한강수계 옆이야, 왕십리가. 그렇죠. 왕십리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게 이제 자양동에다가 뚝섬 이렇게 돼서 한강수계잖아요, 네. 그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강이라는 게 고속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낙동강을 타고서 물류가 올라와서 등짐을 지고 문경세제를 넘은 넘어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북 그 목계나루 목계나루에서 이제 배를 타면은 그게 마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기 지금 원주 앞에 있는 문막 거쳐가지고 예,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제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 옆인데 홍수가 안 나는 데야. 왜 그러냐면 저게 내려와서 이제 마포쯤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한강 하구 쪽에서 인천에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이 들어올 때 위에서 큰 물이 내려가면 물이 못 빠져나가고 대형 홍수가 올라가죠. 나요. 홍수가 나죠. 대형 홍수가 난다고요. 그거는. 근데 왕십리만 되면 그게 한강하구로부터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대형 홍수가 안 나요. 저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죠. 넓고 시원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건대 앞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계속 이어지죠. 그죠? 예. 자양동 자양동까지. 계속 이어지잖아. 또 이쪽으로는 시내권으로 계속 평지로 이어지고. 예. 그러니까 넓고 시원한 삶의 현장 시정이에요. 저기가. 그 다음에 군사 안보가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 창경궁 전부 보면 성이 없잖아요. 성이 없죠. 예. 서울은 곽만 있어. 예. 둘레만 있었다. 네, 둘레만 있어요. 성곽만 있지. 그 궁궐을 둘러싼 성은 없다. 캐슬은 없다고. 시타델만 있지. 그렇죠. 근데 거기로 가게 되면 이제 성을 뒀을 거라고. 그렇죠. 예. 개활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군사안보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무학대사가 지금 이 사대문 안공간을 주장을 한 건데 이게 군사안보로 보면은 그러니까 성 없이 성곽 위주로 그냥 이 자체가 방어진지예요. 자체가 방어진지고 이게 자체가 사실은 큰 성이죠, 사실은. 그 성곽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성 캐슬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뭐가 있냐면 산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산성이. 방어를 산으로 도망가서 해라 이거지. 그렇지. 그게 저기 산으로 도망가서. 그렇죠. 남한산성도 그래서 사실은 일찍부터 남한산성이 피신가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갔을 때는 남한산성 가서 방어전 피고 그렇죠. 북쪽으로 도망가면 북한산성 들어가서 방어전 펴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왕궁 자체는 성을 안 둔 거야. 안 뒀죠. 저게 그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세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세에 대해서 산성으로 들어가서 방어전을 못 폈다고. 임진왜란도 그랬고 보검도 끊으면 스톱이죠. 병자호란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는 뭐 황급히 도망을 그러면 했고 배신을 했고 그다음에 병자호란은 저쪽에 지금 우리 이쪽 서울시 쪽으로 돼 있는 송파 쪽으로 돼 있는 거는 상당히 가파라서 절벽인데 저쪽 뒤에 광주 쪽으로 가면은 만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외곽에 그 보급이 바로 끊기면서 며칠 만에 손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산성은 그러면 내란 반란에 대해서는 작용했냐? 내란 반란을 직접 진압한 적이 없죠. 거의 없죠. 조선 때 대규모 내란 반란이 없습니다. 뭐 조공해서 중국을 잘 사대하면 사대해서 거기서부터 도장 받아서 통치하니까 내란 반란은 못 일으키지. 그렇죠.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 결국은 무학대사의 그 스토리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래서 정도전에 한 표 줘요. 그렇죠. 저도. 왕십리를 그때 갔어야 된다. 그게 맞아요. 좋다. 그래서 이게 좁은 사대문 안으로 이렇게 큰 하나의 그 진지같이 만든대요. 여기.
그렇죠. 그 문안이라는 용어 아세요? 아, 무난하다 할 때 무난 아니면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문안, 네. 이 서울 토백이들의 용어가 몇 개 있어. 예, 예. 예를 들어서 문안. 예, 시내 간다를 문안 간다 그래요. 문안 간다. 아. 예, 시내 좀 다녀올게, 문안 좀 다녀올게 그래요. 이 요새는 서울 그 정도 서울 토백이려면요 언제부터 서울 토백이냐면 대대손손 서울 토백이거나 최소한 서울 지역에서 한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써요.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집은 서울에서 산 지가 이제 60년 정도 돼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로 오셨을 때가 지금 돌아가신 선친 선모가.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자랐던 서울 토백이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예, 그렇죠. 얘들 집에 가보면 어른들이 문안 갔다 온대. 여기가 사대문 아니구만 또 문안에서 문안을 왜 가? 근데 그게 이제 시내 갔다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토백이들이 쓰는 말이 언니. 형을 보고 언니라 그래요. 언니. 우리 맞아. 언니가 그래요. 우리 형이 그 소리야.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뭐 어떻게 해서 이거 했는데 사실은 뭐 훈련원 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왕을 경복궁을 이제 호위하는 네. 병사들의 일종의 수경 훈련 뭐 이런 자리였죠. 그래서 이게 청와대는 왕궁의 등 뒤에 숨은 공간이고요. 그렇죠. 예. 나는 광화문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왕궁의 발치에 앉은 공간이야. 맞습니다. 예. 이 왕궁이요. 예. 이제 요새 이제 이 시내권에 서울 시내권에 이제 젊은 애들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이 나지막하고 산이 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주말에 오는데 그 인왕산이 보이잖아. 예, 예. 인왕산의 제일 넓은 큰 바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 치마바위. 지마바이 그 뭐야 장성엽 누구야 그 유명한 그림 장성엽이가 그린 게 그 치마바위. 그 치마바위가 뭐냐면 예. 치마바위가 뭐냐면 그 후궁인가 궁녀인가가 왕의 사랑을 잠시 받다가 못 받았어. 예. 그래갖고 나 이렇게 벗으면 아름다워요를 증명을 하려고 치마바위에 가서 치마를 벗어서 널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여기가 그런 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아. 그 용산 북색통 가시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새 아주 고생했지만 민이 주가 된 주인이 되는 네. 국민의 시민의 시정의 이 네. 세계에 네. 저렇게 고립되어서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장 속으로 시정 속으로 삶 속으로 가는 삼성 건데 그렇죠. 예. 과천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죠? 과천청사가?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그때 한참 이제 남북 대립이 심하고 그러니까 북의 남침 위협 속에서 정부 조직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악산이라는 걸 배후로 하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관악산 청계산 쪽에 그 미사일 방어 기지가 있거든. 있죠. 미사일 방어 기지가 있고 그게 그 굉장히 안전한 분지예요. 분지죠. 과천이. 그렇죠. 좁고 안전한 분지예요. 그리고 이제 북으로부터 예. 관악산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완전히 국방 방어 그 청사예요. 예. 전시에 그렇죠. 전시에 남쪽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렇죠. 세종시는 예. 노무현 때 지방 분산을 명분으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또 그렇죠. 공무원들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과천은 어쩔 수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공무원들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한민국 이제 그 관료 출신의 거물 중에 초대형 거물을 제가 한 분 알아요. 이분이 강경식 씨 아닙니까? 예, 강경식 씨.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과천 그 그땐 세종도 없을 때야. 없었죠. 과천에 대해서도 비판하더라고. 정부 부처는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시장으로 나와야 된다. 현장을 가야죠. 시장으로 나와야 된다.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께 말씀드립니다. 과천이요. 그거 딴 시설로 이렇게 뭐 대학에 있는 교육공간이든 문화공간이든 하고 용산에 딱 넓으니까 다시 다 불러들이세요. 시내권으로. 다시 다 불러들이세요. 그게 시장으로 이거 보면 용산 북새통 잘 나가시는 거요.
그리고 세종도 차차로 다시 다 불러들이세요. 시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거요. 그 저기 뭐야 가장 이제 말하자면 18세기 때 임페리얼 했던 루이 왕조가 있었던 예. 파리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그때 만들었던 이제 궁 건물 중에 하나씩 떼어서 쓰는데 엘리제 그 뭐 작은 네. 그거 있고 그다음 바로 나오면 샹젤리제가 있고 그게 다 시장 아니에요. 예. 전 세계의 관광지와 파리 시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완충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로베스피에르가 기요틴으로 12,000명인가 뭐 2만 명을 죽인 그 자리를 화합의 광장 만들고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은 그 루이 16세가 저기 저 삼부에 열려가지고 왔던 부르봉 그게 네. 국회로 서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위에 이제 루이 왕조 혹은 그 전 왕조 해가지고 이 강주위로 세네강 예, 주위로 펼쳐졌던 왕궁들이 전부 시장 뭐 박물관 그다음에 네. 그 광장 그다음에 의회 뭐 대통령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또 어시장도 있고 생선시장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네. 반경 말하자면은 콩코드 광장 엘리제 예. 그 마지막 그 콩코드 광장을 해서 한 3km에 보면은 전부 예. 시장과 시정과 삶이 예, 같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국 체제를 이 민주 체제로 잘 이렇게 적응을 시킨 거죠. 그리고 네. 그 정부 부처들도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 결국 시장 속으로 시정 속으로 네. 삶 속으로 정부가 옮겨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옮긴다는 것에 이 정부 체질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